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그날 아침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족쇄를 찬 채 군용 버스에 실려갔습니다. 헬기가 머리 위를 선회하고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듯 벌어진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후 백악관에 긴급 상황실이 소집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태평양 한복판에서 미국 칠함대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만 톤급 항공모함 USS 칼빈 스노우의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교체 부품은 단 한 곳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바로 한국, 울산에서요. 문제는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 전체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한민국 그선 빅3가 동시에 미 해군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세계 최강 미 해군이 한국인 기술자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한 미국 관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국뽕 스토리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퍼 로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18년간 아시아 정책을 다뤄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동맹국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경제는 성장했지만 결국 우리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어요. 2025년 9월 4일 새벽,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IC 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단속을 벌였습니다. 장갑차 12대, 헬기 3대, 요원 200명이 동원됐어요. 새벽 6시 30분, 출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은 갑자기 총구를 마주했습니다. 다운, 손을 머리 위로, 지금 당장. B-1 비자를 가진 합법적인 출장자들도, ESTA로 입국한 교육 담당자들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들은 손목과 발목에 족쇄를 찬 채 폭스턴 구금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제 직속 부하인 마크가 첫 보고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불법 취업 단속이잖아. IC 업무야.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9월 6일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방부 제임스 매티슨 부장관이었어요. 제니퍼,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이미 합참의장, 태평양 사령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 떠오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오션, 미 칠함대 함정 세척 정비 계약 즉시 중단. HD 현대중공업, 함정 정비 협약 MSRA 이행 전면 재검토. 삼성중공업, 미 해군 협력 사업 일시 중단. 대한민국 조선 빅3가 동시에 발표한 성명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불과 2시간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물었을 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 윌리엄 존슨 제독이 침통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칠함대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독은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USS 칼빈 스노우 원자로 냉각 펌프 고장으로 출항 불가. 샌디에이고의 USS 로널드 레이건 5 추진 시스템 베어링 교체 필요. 진주만의 USS 에식스 5 디젤 발전기 수리 지연. 이 세 척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조선소를 쓰면 되지 않나요? 제가 물었지만 제독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니퍼, 당신은 모르는 게 있어요. 칼빈 스노의 냉각 펌프는 울산 HD현 대중공업에서만 만듭니다. 설계도는 미국 것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에요. 우리 조선소들은 15년 전에 이미 그 기술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48시간 내로 수리하지 못하면 칼빈 스노는 원자로를 비상 정지해야 합니다. 재가동까지 최소 6개월. 그 6개월 동안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뭘 하든 우리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설리번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의 85%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손을 떼면 치함대 전체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제독이 그의 말을 끝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한 동맹국의 선택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현실.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니퍼, 설리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가야 해요. 한국으로. 직접 가서 상황을 수습해 와요. 대통령 각하께서 72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해결 못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한국에 사과해야 할 겁니다. 72시간. 꼭 3일이었습니다. 9월 7일 오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담당자는 냉랭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소와 악수로 맞이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관보님, 일정이 빡빡합니다. 바로 울산으로 이동하시죠.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빠르게 스쳐가는 고층 빌딩들.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성장한 걸까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이 나라를 필요로 하게 된 걸까요? 울산역에서 HD현대중공업 조선소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도크에서는 거대한 함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을 때 안내를 맡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LNG 운반선 3척, 컨테이너선 5척, 그리고 그가 멀리 특수선 사업부를 가리켰어요. 저기가 군함과 특수선을 만드는 곳입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도 저기서 합니다.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서민준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차관보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에는 MIT 억양이 묻어났어요. 역시 미국 유학파였습니다. 서 박사님,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칼빈 스노 냉각 펌프 언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서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차관보님,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조지아주에 계신 우리 직원 332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석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곧이요? 서민준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7일째입니다. 차관보님. 그들은 화장실이 4개밖에 없는 72인실에 갇혀 있습니다. 변기 앞에서 줄을 서서 용변을 봐야 하는 곳이에요. 죄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건 IC의 업무라서. 차관보님.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15년간 미 해군을 살려왔습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태풍이 와도,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지난 15년간 우리가 수정한 미 해군 설계도 오류. 총 537건입니다. 구조적 결함, 용접 불량, 부품 사양 오류. 이 중 302건은 심각한 안전 문제였어요. 고치지 않았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상세한 분석과 해결책이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보고하셨나요? 매번요. 15년간 537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고쳐왔습니다. 미국의 설계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로 말이죠. 서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시겠습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수선 사업부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는 수리 중인 미 해군 보급함이 있었어요. 저게 하나오션이 정비하던 USS 월리 쉬라우입니다. 작업이 중단된 지 3일째죠. 배에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서민준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원본 설계도입니다. 이대로 하면 6개월 안에 엔진이 고장 납니다. 왜죠? 냉각수 순환 경로가 잘못됐어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해수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했죠. 그가 손으로 그린 수정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훨씬 복잡했지만 동시에 더 정교했어요. 서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미국 교선소는 왜 이걸 못 만드는 겁니까? 서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술자가 없어요, 차관보님. 미국은 지난 30년간 조선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외 경쟁을 막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죠. 경쟁 없는 시장에서 미국 조선소들은 안주했고 젊은 인재들은 IT나 금융으로 갔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대형 군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숙련공이 5천 명도 안 남았어요. 한국에는 15만 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30배 차이.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서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데 한국은 1년이 걸립니다. 미국은 5년이 걸려요. 비용은 한국이 8억 달러, 미국은 20억 달러. 품질은 한국이 만든 배가 더 오래 갑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한국 조선소를 안 쓴 겁니까? 법 때문이죠. 그리고 자존심.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어떻게 한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배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바다에 떠있을 수조차 없는데 말이죠. 저녁이 됐습니다. 서민주는 저를 방어진 항구로 데려갔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멀리 보이는 조선소의 불빛이 장관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서민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미군 수송선을 타고 거제도로 왔죠. 그 배에는 14,000명이 탔어요. 원래 정원이 60명인 배였는데 말이죠. 그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미군 병사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를 안아주신 미군 병사입니다. 이름은 로버트 런니 중위. 할아버지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우리 은인이다. 하지만 은혜는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외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서 박사님,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마이클 로우스 상병입니다. 1951년 춘천 전투에 참전하셨어요. 전쟁 후 귀국하셔서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소원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거였는데 끝내 이루지 못하셨어요. 서민준이 제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믿었다. 그 신뢰를 배신해선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70년 전 두 나라를 이어준 것이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기술이 이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같았습니다. 신뢰와 존중. 차관보님, 서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여야 합니다. 조지아에 있는 우리 사람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간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순간 70년 동맹은 무너집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통령 각하,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9월 8일 새벽, 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인 거예요. 대통령 직속 명령으로 한국인 332명 전원 석방. 그리고 국무장관의 공식 사과 성명.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9월 9일 오전 서민준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차관보님, 태풍이 옵니다. 하이선 카테고리 4입니다. 24시간 후 울산을 강타할 겁니다. 그럼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단하면 칼빈 스노는 끝입니다. 원자로 비상정지까지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태풍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해낼 겁니다. 대신 차관보님, 직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한국의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주저없이 조선소로 달려갔습니다. 태풍 전야의 조선소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200명의 기술자들이 도크에 집결했어요. 바람은 이미 초속 20m를 넘었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민준이 외쳤습니다. 다음 12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거센 바람과 싸우며 한국 기술자들은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용접 불꽃이 빗물과 부딪혀 증기를 일으켰고 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리는 와중에도 정밀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4시 서민준이 마지막 볼트를 조였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기술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헬기가 부품을 싣고 요코스카로 향했습니다. 태풍의 눈을 뚫고 날아간 그 헬기는 6시간 만에 칼빈스노에 도착했어요. 원자로 비상정지 2시간 전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서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빛났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태풍이 와도 밤을 새워서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70년 전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걸 기억하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 박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니,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9월 12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 대통령이 역사적인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 14,287호.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비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니퍼, 당신이 이 길을 열었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군요. 각하,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신뢰와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분석 자료였어요. 미 해군 함정 건조 한국 1년 vs 미국 5년. 건조 비용 한국 8억 달러 vs 미국 20억 달러. 조선 기술자 수 한국 15만 명 vs 미국 5천 명. 조선 생산 능력 한국이 중국의 13이지만 미국의 232배. 미 해군 7함대, 정비 의존도 한국 85%.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9월 15일 김해공항. 귀국하기 전 서민준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받으세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정교하게 많은 모형 배가 들어있었어요. USS 칼빈스노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겁니다. 우리가 수리한 배를 기념하는 의미로요. 고맙습니다, 서 박사님.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존중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 자부심을 존중받을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공항 전망대에서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울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곳에서 지금도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배를, 세계의 배를 만들면서요. 10주 후 2025년 11월 한국조선 뒷삼화 미 해군 간의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향후 30년간 연평균 42조 원 규모의 함정 건조 및 MRO 계약. 총 규모로는 약 350조 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 열린 거였죠. HD 현대중공업은 이지스 구축함 6척 건조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나오션은 상륙함과 보급함 건조,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거점으로 한동부 해안 MRO 사업을 맡게 됐어요. 삼성중공업은 잠수함 정비와 차세대 함정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진주만 기념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새로운 조선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으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됐어요.
15년간 미 해군 함정의 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시상식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민준 박사와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줬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오만함에 갇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의 우위가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우리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서민준과 진주만 기념관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1941년 12월 7일의 아픔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차관보님,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제 할아버지를 구해준 러벌 런니 중위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MIT에 있을 때였죠. 서민주는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민준아, 내가 미국에서 배우는 기술로 언젠가 양국을 이어주길 바란다. 전쟁이 우리를 만나게 했다면 평화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 거야. 그 평화를 기술로 만들어 가렴.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지혜가 거기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차관보님.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진주만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1941년 그날의 아픔과 2025년 이 순간의 희망이 같은 바다에 어려 있었어요. 서 박사님, 약속 하나 하죠. 무슨 약속이요?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오해와 갈등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존중과 신뢰의 길을요. 좋습니다. 함께 하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만난 두 나라가 이제는 기술과 신뢰로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첫 공식 업무는 서울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계와의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어요.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니퍼 차관님, 당신은 72시간 만에 70년 동맹의 진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음 70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서민준과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차관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건가요? 보고서를 쓸 겁니다. 침묵하는 기술자들, 한국이 보여준 진짜 동맹의 의미라는 제목으로요. 미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좋은 제목이네요. 서 박사님, 당신들은 정말 침묵하는 기술자들이었어요. 15년간 537건의 오류를 고치면서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결국 가장 큰 목소리가 됐습니다. 서민준이 웃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딸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 엄마는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 진짜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무게에서 나온다는 것. 내가 자라서 세계를 볼 때 작은 나라라고 얕보지 마. 한국처럼 묵묵히 세계를 떠받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2026년 3월, 제 보고서는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동맹국 조선협력과 Palette Shipbuilding Partnership Act.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국과의 조선협력을 제도화하는 법이었습니다. 법안 통과 후 서민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차관님, 울산조선소에서 첫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번조를 시작했습니다. 함명은 USS 알리언스입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진수식에 꼭 오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니까요. 2027년 11월 10일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 USS 알리언스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 미 해군 장성들, 한국 국방부 장관, 양국 기술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다에 띄우는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배입니다. 70년 전 전쟁에서 만난 두 나라가 오늘은 평화의 기술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 배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신뢰가 만든 작품입니다. 앞으로 30년간 태평양을 지킬 이 배가 다음 세대에게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샴페인병이 선체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거대한 배가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한미공군의 편대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옆에 선 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서 박사님, 할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차관님도요. 외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한국이 이렇게 컸으니까요. 우리는 바다로 나아가는 USS 아얼랜스를 바라봤습니다. 그 배에는 한국 기술자 50명과 미국 승무원 300명이 함께 탈 예정이었어요. 진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소박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한국 음식이 가득했어요. 차관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서민준이 김밥을 권했습니다. 맛있네요. 조선소 기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간단하지만 든든하죠. 우리의 기술도 그래요. 화려하지 않지만 든든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 서민준은 저를 조선소 역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울산조선소의 50년 역사가 전시돼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차관님. 그가 한 낡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72년 현대조선소 기공식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인의 해낸다 정신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세계가 무시해도 묵묵히 전진하는 정신. 그게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역사관을 나서며 저는 멀리 보이는 거대한 크레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는 그것들은 높이가 120m,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서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서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꿈이요? 제 꿈은 다음 세대 한국 기술자들이 당당하게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히 일하면 자동으로 존중받는 세상이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술로 만든 배가 우주로 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바다를 넘어 우주로. 그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 박사님, 당신이 그 길을 열었어요. 당신과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어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의 존엄. 그 존엄이 세상을 바꿉니다. 2027년 12월, 저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책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제목은 침묵하는 기술자들 한국이 가르쳐준 진짜 동맹. 한국어로도 번역 출간됐어요. 서민준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은 한 미국 외교관의 회고록이 아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과정의 기록이다. 제니퍼 로즈 차관은 72시간 만에 한국을 이해했다. 많은 사람들이 70년을 함께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이다. 이 책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길 바란다. 진정한 동맹은 힘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 봄, 저는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2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요. 부임 첫날, 서민준이 대사관절을 방문했습니다. 차관님, 아니, 이제 대사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서 박사님, 여전히 차관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더 편해요. 우리는 대사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관님, 제가 대사님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든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울산조선소 명예 독적 열쇠입니다. 대사님은 이제 언제든지 우리 조선소에 오셔서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단순한 대사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저는 그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무겁고도 따뜻한 무게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고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땀과 열정을 직접 보았어요. 그때마다 2025년 9월 그날 밤, 태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닌 존중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요. 2025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72시간의 드라마. 그것은 300명의 억울한 부금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두 나라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태풍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조선소에서 오늘도 용접 불꽃이 튑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기술자들이 땀 흘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계 최강의 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배들이 지키는 것은 바다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70년 동맹의 신뢰이고 다음 세대의 평화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자들, 그들의 땀과 헌신이 만든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런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바로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입니다. 오랜 시간 일하시면서 허리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장시간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서 허리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